뭐야? 아, 얘 햇빛 쨍쨍할 때 찍어야지 예뻐서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저거 오픈하고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래요. 실 샀어요. 라라뜨기에서 샀습니다. 의외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라라뜨기에서 실을 산 게 처음입니다. 제가 사는 스토어들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고 추천을 많이 받았기도 했는데요. 일부러 안 가본 게 아니고 라라뜨게를 되게 사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다른 곳에서 사서 제가 또 느리잖아요, 제작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음으로 넘기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작품 들어가게 돼서 라라뜨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서 한번 구입을 해보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백은 사본 적이 있는데 실은 정말 처음입니다. 진짜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캐시5를 구입을 했는데요. 7합으로 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 정도 굵기가 5mm 내외 추천이더라고요. 이번에 뜨려고 하는 게 원작은 4.5mm로 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수축이 있대요. 직접적으로 세탁을 했을 때 최대한 그렇게 세탁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세탁 후 게이지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할 때는 5mm 내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원작이랑은 다른 대체실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해서 구입을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좀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색감은 화면보다 조금 더 노란기 도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지금 보니까 화면에서 조금 쨍한 느낌이 도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더 노란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컬러는 검정색이에요. 스트라이프 무늬로 들어가는 카라를 만들 거기 때문에 검정색은 칠합 4개? 그러니까 400g 정도죠? 그리고 칠합 500g 이렇게 해서 총 900g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평이 좋고 퀄리티가 좋다고 소문난 실인데 그렇게까지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넉넉하게 산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 원작에서 들어가는 그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지도 꼼꼼히 좀 내봐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스트라이프로 들어가니까 이 검정색이 들어가는 그 줄을 조금 얇게 할지 두껍게 할지 어느 정도로 할지 일단은 모양을 내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여유 있게 구입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랜만에. 예쁘다. 5mm로 작업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결국엔 잡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콘사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볼실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스와치를 얼른 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는 스와치 내고 세탁하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실로 만들 예정이에요. 예쁘죠? 저는 이 검정 색깔 스트라이프가 너무 두껍게 들어가는 거는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는 약간 얇은 느낌으로 넣고 싶었거든요. 저는 양말 아니면은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는 게 처음인데 사실 얘는 모양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일자로만 지금 색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쪽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한 번씩 실을 걸어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또 깔끔한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스와치 할 때는 양말 만들 때처럼 메인 실이 들어가는 걸 뒤로 그 다음에 걸어야 될 실을 앞으로 두고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쭉쭉 떠주고 있어요. 실이 5mm로 뜨는 거다 보니까 이 검정색 부분을 단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두께로 할 때는 이 흰색 부분이 6단,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이 2단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기대돼요. 어차피 잡힐 텐데 이실 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얘기했는데도
잘 말랐어요. 게이지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다른 때 같아서는 그냥 바로 해버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아주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 제가 세탁 전 게이지를 원작이랑 확인했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작가님이 널널손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조금 그 평면뜨기를 쫀쫀하게 트는 편이라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죠.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 업해서 뜬 게 오히려 나았던 것 같기도 해요. 확인해보니까 코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단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 단차 수축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어떻게 세탁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과가 처음에 올 샴푸로 조물조물 해준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서요. 그리고 헹굴 때는 섬유유연제로 헹군 다음에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수건으로 2차적으로 다시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에 펴서 하루 말린 거거든요. 바텀업 도안이기도 하고 몇 cm로 작업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서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고 길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뜨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로 이 코수는 딱히 큰 차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스몰 미디움 사이즈로 제작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집에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일찍 들어오면은 바로 시작하고 싶어서 이거를 미리 감아놨는데 어림없었지. 그래도 주말인 오늘을 제가 좋아하고 기대했던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뻐. 예뻐. 이 길이가 맞는 건지 의문이긴 하지만 완성한 걸 보니까 되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핏이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되겠죠? 게이지도 완벽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좀 많이 넓어 보이긴 하네요. 응. 암홀 줄임하는 곳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뜬 지 얼마 안 된 이 검정색 줄 전까지가 도안에서 말한 단위예요. 그 수축이 된 개수에 맞게 조금 더 떠주고 그 다음에 암홀 줄임을 해줄 생각입니다. 뭐 자주 세탁을 할 건 아니지만 처음 입을 때만 세탁을 해줄 예정이어서 수축되는 것까지 좀 계산을 해서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작 자체도 사실 길이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만드는 옷보다는 조금 길이감이 있게 제작이 될 것 같은데 조금 꼼꼼하게, 다른 때보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제작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겉뜨기랑 안뜨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겉뜨기는 컨티넨탈로 진행을 하고 안뜨기는 플리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안뜨기를 컨티넨탈로 예쁘게 장력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빠르게만 하는 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하고 세탁 매직을 바라는 편인데 이번에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실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옷이기도 하고 그동안 좀 미션같이 뜨개를 해왔어서 이번 작품만큼은 진짜 예쁘고 제가 즐길 수 있는 그 뜨개 편물이 됐으면 했었어요. 뭐랄까 그냥 모든 뜨개의 편물이 다 재밌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독 오래 걸리고 유독 점점 숙제같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작들이 조금 그런 편이었고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은 미션처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얘는 말 그대로 저한테 진짜 힐링을 주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장력 조절에도 욕심을 부려서 뜨고 있습니다. 코가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뜨면서도 막 다른 색깔 조합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암울 줄임을 할 때도 좀 다른 방식이 좀 있더라고요. 작가님의 방식을 이번에는 따라하면서 이 마마렌스 도안에 제대로 젖어볼 생각입니다.
뭐야? 왜 옷이 비슷해 보이지? 범죄 사건 보고 있는 중인데 비슷하잖아? 불쾌하군요. 아유, 참 너무 깔끔하게 됐죠? 평소에는 이렇게 덮어 씌워서 코막음 하는 방식으로만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막음을 하는 방법은 처음 해보는데 끝에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워가네요. 이제 이렇게 아물 부분이 다 끝났고 쭉 해서 이 뒤쪽 목파임 약간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주면 됩니다. 아 예뻐. 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에 무한 메리아스가 꽤 재밌었어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은근 중독적입니다. 어제 어깨산을 만들고 뒷판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더블 스티치 만드는 방식이 제가 원래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작가님이 하는 방식을 이번에는 완전히 따라해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 방식대로 진행을 했는데 라인 주울 때 이게 계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이번에 처음 배우게 돼가지고 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 계단이 생기지 않도록 스무스하게 정리가 되는 거. 이제 앞판 들어갑니다. 1박 2일 태안 여행을 왔어요. 아우 짠네. 포니 버니 호버백도 함께입니다. 밥 먹고 카페에 왔어요. 나문제라는 카페인데 소품 하나하나 정성 가득했어요. 포크 나이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손뜨개 화분을 발견. 지나칠 수 없죠? 넌 나랑 같이 가자. 안면도 태안 레포츠를 타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어차피 놀러 온 거 다 적셔 하고 탔습니다. 나 머리 봐. 요로코롬 기념샷 남겨주고 안면도 수산시장에 저녁을 사러 왔어요. 모든 회에 튀김, 떡볶이까지 야무지게 챙겼어요. 그리고 한 잔으로 저녁 마무리. 다음 날은 미로공원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열려있는 문이 다릅니다. 출발. 근데 완전 나 잘할 것 같은데. 따라. 어. 우리 길치 한번 해보세요. 말 심하게 하네. 오. 뭐야. 잠깐만. 이렇게 그냥 막 갈 게 아니네. 게이트만 찾는 게 되는 일이 아니야. 4번이 어딨어? 아. 스탬프를 다 찾으면 상품이 있어요. 이쪽 아니야?
잘 찾는다. 엄청 잘 찾네.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 인간 내비가 있으니까 편하구만. 마지막. 드디어 찾았다. 도착! 상품으로 해바라기 키우기 세트를 받았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엄청 큰 카페 트래블 브레이크 커피에 왔어요. 텐트 자리는 1시간 이용 가능이에요. 온열 매트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온도가 나쁘지 않아서 풍경을 보면서 즐겼어요. 이렇게 우유를 여기다 비벼 먹으라고? 그러기엔 통이 너무 없어서. 됐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원 바운스 슈퍼파크에 들렀어요. 런닝맨에도 나온 실내 스포츠파크예요. 어른, 아이 다 이용 가능한 곳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어른이들은 살짝 뻘쭘함을 견디며 놀아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짱이지? 하면서요. 모양에 몸을 맞추는 게임인데 도가니 없어질 뻔했어요. 다음날 근육통이. 그래도 뭐 즐거워 보이긴 하네요. 다이소에서 레어템 발견. 남은 2개 다 샀어요. 문제는 제 욕망을 담기엔 사이즈가 작네요. 왼쪽 어깨 부분 끝내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단추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마 이렇게 길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원작보다 긴 게 조금 길게 뜬 것도 맞기는 한데 뒷판이랑 앞판이 원작보다 조금 길어 보이실 수 있어요. 실을 다른 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뜨면서 긴가 민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길이를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엄청 길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세탁을 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한 1cm 정도는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 이게 핏이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 핏이어서 그래서 그 차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어차피 펑퍼짐하게 되는 거라 이제는 나머지 오른쪽을 떠줄 차례입니다. 갑자기 앞판을 이렇게 쭉 뜨게 된 이유가 일단 빨리 뜨기도 엄청 빨리 떴어요. 제가 3일 만에 앞판 시작해서 저기까지 뜬 거여가지고 여행 가서도 저녁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또 뜨개 작업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뒷판보다 앞판에 조금 더 챌린지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뜨개 스타일이 이렇게 쉽게 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판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재밌게 떴다. 중간 과정이 정말 실제로도 많지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뜨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얘가 뜨는 거랑 똑같이 진행만 하면 돼서 사실 별게 없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입니다.